안녕하세요. 건축가 민성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 쉽고 짤막한 건축 이야기, 아키토리, 아키텍처와 스토리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감는 순간까지 좋은 건축을 짓는다는 건 우리의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한 성장을 해온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건축은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건축이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 건축에 대해 흔히들 가지고 있는 오해, 바로 건축은 예술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술은 기계와 학술이 합쳐진 말로 특별한 재료, 기교, 양식 따위로 감상의 대상이 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활동이나 그 작품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정의만 보면 건축이 예술이다 라는 주장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세계적인 거장 프랭크 게리의 작품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잠깐 살펴볼까요? 빌바오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철강과 조선 산업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80년대부터 도시가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고요. 산업시설들이 가동을 멈추면서 도시의 환경도 점점 악화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1991년에 빌바오시는 빌바오 메트로폴리 30이라는 재생 추진 협회를 만들고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게 됩니다. 이후 세계적인 건축가 3팀을 초청해 공모전을 열었고 그중 프랭크 게리가 최종 당선되었습니다. 미술관이 완공된 뒤 개관 첫 해에만 100만 명이 다녀갔고요. 3년 만에 건설비를 회수했으며 5년 만에는 세금을 포함한 투자금을 모두 회수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빌바오는 세계적인 문화관광 도시로 자리 잡게 되었죠. 이 현상을 아까 말씀드린 빌바오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실 저도 그 100만 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빌바오를 일부러 찾아갔고 이 미술관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하루 종일 이 미술관만 바라봤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전 로비에 드러 누워서 아름다운 천장을 올려다보고 감동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번엔 또 다른 예로 세계적인 거장 잭슨 폴럭의 1950년 작품 컨버전스를 볼까요? 이 작품은 추상 표현주의의 대표작으로 드리핑 기법이라는 독특한 기술로 자유롭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표현한 인간의 손으로 만든 아름다운 작업입니다. 정말 예술이라고 부를만 하죠. 이 작품은 당대의 사회 정치적 혼란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것으로 작가의 내면적인 감정과 사고를 시각적으로 드러낸 작품이라고 합니다. 폴록의 예술적 혁신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작품이기도 하죠. 이렇게 보면 건축은 예술이다라는 주장이 꽤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이제 제가 작업했던 프로젝트 하나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작품은 파빌리온이에요. 전시회나 박람회 때 주로 쓰이는 가설 건축물을 뜻하죠. 이 프로젝트는 국립현대미술관과 SBS 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한 올해의 작가상 2014 후보 작가 중 한 명이었던 구동희 작가와 협업해서 만든 작업입니다. 건축가의 예술가의 만남. 이게 축복이자 동시에 재앙이 시작이 될 줄은 처음에는 몰랐죠. 작품의 이름은 리플레이, 재생길입니다. 관객은 이 파빌리온 위를 걸으면서 작품을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체험하는 대상으로 만나게 됩니다. 형광빛의 소용돌이로 가득 찬 공간 안에서 관객은 생소한 풍경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며 구조물이 만들어낸 길을 따라 한 바퀴 돌게 됩니다. 이 구조물은 2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관객이 허리를 굽혀 낮은 자세로 지나가야 되는 공간도 있고, 계단을 오르고 천장에 닿을 듯한 통로를 조심스레 지나가야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다양한 공간적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길 중간에는 대형 모니터 3쌍이 설치되어 있어서 작가가 영감을 받았던 여러 가지 영상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의 길을 따라 전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면 마지막엔 막다른 길이 나오는데요. 그 끝에는 트램폴린이 하나 있었고 관객은 그 위로 살짝 뛰어내리면서 관람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작업이 세상을 은유한다고 느꼈어요. 관객은 서로 다른 개인이지만 같은 길을 비슷한 방식으로 따라 걷게 되고 결국은 별 다른 목적이 없는 결말에 도달하죠. 뭔가 조금은 슬픈 우리 인생의 단면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막다른 길의 끝에는 대형 모니터가 있었고요. 방금 자신이 걸어온 길을 따라 걷고 있는 다른 사람의 뒷모습이 나옵니다. 마치 작가가 우리 인생이란 다 같은 종착역을 향해 걸어가는 특별할 것 없는 꿈 같은 여정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이 작품을 시작하기 위해 구동희 작가와 저는 사전 미팅을 6번 정도 가졌어요. 그런데 건축가인 저와 예술가인 구 작가는 생각이 정말 많이 달랐어요. 구 작가는 미팅 내내 제 입장에서는 좀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만 했습니다.
우주가 어떻다, 뭐 세계가 어떻다, 사철과 24절기의 흐름은 어떻다. 그런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솔직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너무 반복되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결국 제가 참지 못하고 구작가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구조물의 조건을 3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좀 짜증 섞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첫째, 공간을 가득 채워주세요. 둘째, 구조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비틀려서 이어지는 형태로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2개의 층을 만들어주세요. 이제 좀 작업을 할 수 있겠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시가 끝난 후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이 작업을 하면서 영화 매트릭스가 자꾸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제가 화이트 아키텍트, 그리고 구동희 씨가 오라클의 역할을 했다고 느꼈던 거죠. 저는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질서를 세우고 구축을 해야 되는데 작가는 그 질서를 끊임없이 깨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저 자신도 이 프로젝트 안에 일부가 된 게 아닐까, 그런 착각을 하게 됐었어요. 건축가와 예술가의 작업은 그 프로세스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영감을 받고 작업을 시작한다는 점은 같겠죠. 하지만 그 이후의 과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축가는 초기 디자인이 완성되고 의뢰인의 동의를 얻으면 그때부터 아주 철저히 계산된 절차를 밟기 시작합니다. 뭐 행정 절차도 거쳐야 하고, 또 머릿속의 계획을 시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면으로 표현도 해야 되죠. 반면 예술가는 의뢰인이 없죠. 앞서 봤던 폴록의 작업을 떠올려 보세요. 그가 붓질을 할 때마다 고정되지 않은, 혹은 고정할 수 없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서 계획을 여러 번 뒤집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정확히는 알 수 없겠죠. 하지만 건축가라면 이런 상황을 절대 용납하지 않죠. 계획을 벗어난 작은 실수 하나로도 현장에선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구동희 작가와의 협업에서 제가 작업했던 과정을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초기 디자인을 확정한 후 저는 구조 설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파빌리온은 관객이 실제로 구조물 상부를 걸어 다녀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동화 중 움직일 때 생기는 어떤 무게를 얘기해요. 그거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예산을 생각해서 각 파이프로 틀을 잡기로 결정했고, 구조기술사의 도움을 받아 개념이 담긴 투시도를 만들었습니다. 파이프의 두께, 길이, 프레임 간격 등을 세밀히 정했고요. 각 파이프로 구성된 단면을 스터디한 후 컴퓨터 CAD 프로그램으로 모든 모듈별 평입 단면도와 평행 투영도를 하나씩 그려갔습니다. 각각의 모듈을 연결할 부재를 계획하고 도면 안의 연결 순서와 구조 관계도를 상세히 표현했습니다. 모듈 도면이 완성되고 나면 이제 조립 계획도 세워야겠죠. 전체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또 그 순서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도면으로 조립도로 표현을 했어요. 모듈 제작이 끝나면 공장에서 가조립 테스트도 해봐요.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현장 반입 계획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물 차량에 구조물을 실을 수 있는지, 운송 도로는 괜찮은지, 현장까지의 진입 동선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까지 꼼꼼히 체크해야 되는 것이 건축가의 역할입니다.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 계속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런 거냐? 아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클라이언트라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바로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하면 그것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디자인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분은 제가 뭘 가지고 오면 그냥 계속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자기는 또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데 또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6번 미팅을 했던 얘기가 몇 번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의뢰인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의뢰인을 만난다고 하면 그때부터가 이제 프로젝트 시작인데, 그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6번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6번을 만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이해를 했어야 됐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저도 미술에 대한 좀 이해가 깊어졌고, 그리고 그전에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거지? 라고 했던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뭔가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을 끌어내기 위한 수련의 과정을 거치는 거구나. 크게 볼 때 기획 설계, 계획 설계, 실시 설계, 그리고 감리, 이렇게 크게 볼 때 4가지 프로세스 정도로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의뢰인이 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 건축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첫 단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것이 물질화돼서 세상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이 현장에서 구현될 때 도면 그대로 구현되는지를 일일이 챙기고 관리 감독을 하고 하는 일들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처음과 끝단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은 예술이라는 말은 절반의 진실만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건축과 부동산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